한계 기업이 날벼락이라 제발 살려주세요.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바로 이겁니다. 워크아웃 제도라고 해서요. 기업 채무 구조 개선 작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기업 워크아웃 제도가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업 개선 작업이라는 것은요. 법정 관리가 있죠. 기업 회생 절차를 밟는 거 말입니다. 그리고 파산하는 게 있습니다. 청산하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채권단의 100%가 동의가 있으면 법정 관리, 기업 회생을 하든 파산, 청산을 하든 이게 100%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워크아웃 제도는요. 아닙니다. 채권단의 75%가 동의가 있으면 워크아웃 작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워크아웃 작업에 들어가게 되면 말입니다. 일단 말입니다. 여신회수가 좀 미루어지고요. 여신회수. 그러니까 돈 빌려준 사람, 기업에 돈 빌려준 사람이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일반 은행만 빌려준 것도 아닐 거고요. 뭐 이금융권도 빌려줬을 거고요. 사채도 갖다 썼을 거고요.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런데 기업 워크아웃 제도가 시작이 되면 75% 채권단이 동의하면 들어가니까 아무래도 말입니다. 이게 뭐라 그래 해야 되나요? 채권자에게 시달리는 게 그만큼 줄어들고요. 그러면서 구조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기업을 더 구조조정해서 시장을 기업의 어떤 생명을 연장시킬 수도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요. 일반적으로 1금융권이나 2금융권 중에 투자 금액을 빌려준 금액을 출자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출자로. 출자로 전환하면 이것은 굉장히 좋죠. 그러면서 협조융자도 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단기적으로 어려우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든 개선시키자 그런 차원이죠. 그런데 이 기업 워크아웃 제도가 오늘이 아마 시효 만료일 겁니다. 오늘이 10월 15일이 시효 만료일 거예요. 이게 이게 잘못됐네요. 2001년입니다. 2001년. 2021년이 아니고 2001년에 제정이 됐습니다. 2001년에 제정이 됐다는 것은 IMF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기업들이 워낙 많이 망하니까 법정관리나 파산으로 들어가면 기업의 회생 확률이 낮아지니까 이게 워크아웃 제도를 도입을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연기돼서 지금까지 이 제도가 살아있거든요. 그런데 이 제도가 오히려 말입니다. 시장에서는 굉장히 환영을 받는 제도이기도 해요. 왜냐하면요. 실제 말입니다. 정상화 성공률을 보면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워크아웃을 하면 34.1%가 정상화로 성공을 합니다. 정상화로. 그러나 법정관리는 21.1%예요. 소요기간은 워크아웃은 3.5년밖에 걸리지 않는데요. 이게 법정관리는 10년이나 걸립니다. 다시 말해서 이게 간단하거든요. 워크아웃 제도면 기존 경영진이 경영을 해가면서 이게 개선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주인이 직접 기업에 개선하고 또 은행의 도움을 받아서 재무 구조도 개선하고 이러니까 기업이 굉장히 좋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법정관리가 들어가면 이게 기본적으로 법원에서 임명한 사람이 이 대표가 되잖아요. 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실함이 적죠. 절실함이 적으니까 파산으로 가는 확률이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워크아웃 제도가 계속 시행이 됐으면 하는 게 지금 기업들의 이야기입니다. 오죽했으면 기업들이 제발 살려주세요 이런 말을 할까요? 왜 그런가 아세요?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부실징후 기업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까지 보면 말입니다. 2022년 기준입니다. 부실징후 기업이 185개입니다. 이 중에 대기업도 2개가 들어있어요. 대기업도. 어디다 이렇게는 표현이 안 돼 있지만
대기업도 2개가 들어있고요. 나머지 중소기업인데 중소 중견기업인데 183개입니다. 굉장히 많죠. 당장 말입니다. 부실징후 기업들은요. 이제 법정관리나 파산으로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채권단의 동의를 얻을 수가 없어요. 채권단이라는 게 여러분 절대로 100% 동의가 안 됩니다. 오죽했으면 워크아웃 제도라는 걸 만들어서 75% 동의가 있으면 이게 워크아웃을 시행할 수 있게 만들었을까요? 지금 내 돈 없어진다고 생각을 해서 채무자, 채권자 입장에서는요. 너도 나도 회사로 찾아가서 내 돈 내놔 한단 말입니다. 실제 75%가 동의한다는 것은 1금융권이나 혹은 2금융권이나 뭔가 제도권에서 이야기가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사채나 이런 데서 돈을 빌렸던 돈은 뭐 집달리라고 옛날에 많이 봤잖아요. 집으로까지 찾아와서 하는 그런 일까지도 벌어질 수 있는 거니까 최악이죠. 근데 문제는요. 부실징후기업이 185개가 이게 다냐? 이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부실징후기업 세부평가 대상 기업이 또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2016년에는 2,637개였거든요. 작년에 3,588개입니다. 기본적으로 말입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한 6년 사이인가요? 6년 사이에 30.06%가 늘었고요. 951개가 늘었습니다. 그러면 3,588개도 잠재적으로 부실징후기업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이게 세부평가 대상 기업이니까 세부평가를 해봐야지 알지만 현재까지는 세부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니까 정확히 부실징후기업이다 이렇게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 결국 말입니다. 이들이 부실징후기업이 됐을 때는 워크아웃 제도가 없어진다는 것 그것은요. 이들이 줄줄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그런 최악의 상황에 몰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부 말입니다. 이게 국회가 할 일이거든요. 결국은 워크아웃 제도라는 게 국회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서 다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일몰되거든요. 일몰. 저는 이런 것을 보면요. 국회가 참 이게 시장에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진짜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게 여당이든 야당이든요. 대한민국의 핵심 동력이 기업이에요. 기업이 잘 못하는 것은 철저하게 이게 뭐 발본색원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기업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국가 지도자들이 할 일입니다. 대한민국의 핵심 역량이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을 하지 않고 계속 기업 발목 잡기를 하는 것을 보면 참 안타깝다는 생각밖에 저는 들지 않습니다. 제발 나라가 바로 설 날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지금처럼 말입니다. 최악의 상태로 간다는 것은 나라가 더 어려워진다는 이야기인데 참 안타깝기 거지없네요.